좋은 자동차 변속기는 엔진의 동력을 바퀴로 조용하고 일관되며 신뢰성 있게 전달합니다. 훌륭한 변속기도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엔 차에서 내릴 때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넘치며 저 차 필요해. 변속기가 뭐였지? 정말 대단했어. 라고 느낍니다. 저도 그런 차들을 많이 몰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놀라운 변속기, 일명 성배라고 할 수 있는 11가지를 모아봤습니다. 어떤 것은 수동이고 어떤 것은 DCT이고 심지어 CVT도 있습니다. 이제 그 목록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고의 기어박스를 가진 인상적인 차들을 운전해보고 싶다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은 지루한 차를 타기엔 너무 짧으니까요. 첫 번째는 토요타와 렉서스의 ECVT입니다. 제 생각에 CVT 시스템은 정말 별로입니다. 제트코와 많은 고장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이건 다릅니다. 벨트, 분리, 체인, 마모, 연기, 제양, 6-7천 달러 수리, 그런 일은 없습니다. 토요타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토요타의 ECVT는 보통 하이브리드 차량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토요타의 많은 하이브리드 구동계는 ECVT를 사용합니다. ECVT가 엔진을 구동계에서 분리해주기 때문이죠. 특히 전기모터에서요. 하지만 벨트와 풀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토요타는 유성기어가 많은 다른 시스템을 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항상 충분한 출력을 유지하면서도 연비를 무한대로 극대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모되는 벨트나 끊어지는 체인 같은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유성기어 세트는 수동 변속기만큼 견고합니다. 토요타가 어떻게 그걸 해냈을까요? 그건 장인 정신에서 나오는 자부심 덕분이죠. 그리고 만약 제가 하이브리드 구동계를 가진 차를 찾는다면 저는 진지하게 렉서스 차량을 고려할 겁니다. ECVT 시스템이 적용된 많은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항상 최적의 영역에서 작동하고 연비를 극대화하며 불필요한 소음도 없고 제코처럼 고장날 일도 없는 정말 튼튼한 변속기를 즐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만약 렉서스나 토요타에서 그런 차량을 찾고 있다면 하이브리드 차량들 450h 플러스 350h RX, 450h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같은 훌륭한 차량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모두 그 변속기가 있어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 놀라운 변속기가 있습니다. 요즘 수동 변속기 시장이 줄어드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포르쉐 911 ST, 기본적으로 모든 장식과 윈이 빠진 911 GT3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무게가 더 가볍고 3,000파운드가 조금 넘는 무게의 6단 수동 변속기, 부드러운 변속감을 자랑합니다. 맞아요. 듀얼 클러치와 싱글 매스 플라이 휠 덕분에 엔진 회전이 매우 빠릅니다. 너무 공격적이라 항상 긴장해야 하고 솔직히 저도 약간 무서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맞춰서 운전하면 이건 제가 지금까지 받고 몰아본 것 중에서 가장 짜릿한 변속기 중 하나입니다. ST가 그런 차량 중 하나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거의 모든 포르쉐 911의 수동 변속기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르쉐가 수동 변속기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저 역시도 제 오래된 996을 타면서 6단 수동 변속기로 직접 기어를 바꾸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포르쉐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정말 놀라운 수동 변속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변속이 부드럽고 매끄러우며 솔직히 말해서 매번 운전할 때마다 정말 즐겁고 기쁩니다. 운전하고 나서 피곤하거나 지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운전을 마치고 나면 오히려 활력이 넘치고 신이 나서 차를 주차하고 싶지 않고 더 운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야기는 저도 믿기지 않았던 경험입니다. 몇 년 전에 차를 렌트한 적이 있었는데요. 라스베이거스에 있을 때 멋진 혼다 S2000을 봤어요. 6단 수동 2리터 엔진이었고 이후 2.2리터 모델도 나왔죠. 그 차는 240마력. 당시 자연흡기 차량 중에서 가장 높은 압축비와 출력 중 하나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50대 50 무게 배분이나 오픈카 혹은 차가 작고 마치 레일 위를 달리는 듯한 핸들링 외에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있다면 바로 그 짧고 부드럽게 변속되는 6단 수동 변속기였습니다.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그것은 가장 기억에 남는 운전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그 엔진은 끝까지 회전시켜야 했고 그렇게 돌려도 정말 멋지게 버텨줬죠.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변속할 때마다 업시프트, 다운시프트를 하고 싶어졌고 항상 힐엔트를 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S2000은 JDM 차량을 전면에 내세운 대표적인 차 중 하나였습니다. 혼다 S2000의 6단 수동 변속기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정말 많은 걸 놓친 겁니다. 이 변속기는 수동 변속기의 성배 중 하나로 아직도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런 차는 많지 않습니다. 다음 변속기는 예전에 직접 운전해봤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기억나세요? 터보차저 디젤 직렬
5기통 엔진이 있었고 한 택시 운전사가 200만 마일 넘게 운전해 유명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오래 버티는 변속기도 있었죠. 바로 722.3과 722.4 4단 자동 변속기인데 많은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에 장착되어 있죠. 이 변속기들은 W124 E클래스와 190 시리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190을 운전해봤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그 차가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하게 느껴졌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차의 모든 부분이 다 그랬습니다. 엔진은 작음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고 강력했습니다. 변속기도 매끄럽고 부드러우면서 견고했죠. 전체적으로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운전하는 게 즐거웠어요. 요즘의 10단이나 9단 자동 변속기처럼 미끄러지거나 버벅거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요, 정말로 강력하고 힘이 느껴졌죠. 그리고 그 변속기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722.3 변속기는 최대 420파운드-피트의 토크를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꽤 좋은 수치입니다. 강력한 터보차저 엔진이 많아도 변속기를 그대로 장착해도 훌륭히 견뎠습니다. 이 722.3과 722.4 변속기들 중 상당수는 쉽게 45만 마일을 주행할 수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60만 마일까지 버틴 사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변속기는 강력하고 견고하며 미끄러짐이나 덜컹거림 없이 항상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예전 벤츠의 신뢰성 명성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셨다면 바로 그 오래된 직렬 터보 디젤 5기통 엔진과 이 4단 자동 변속기들 덕분이었습니다. 또 하나 아주 인상적인 점이죠. 저는 예전 미아타를 여러 번 경험해봤습니다. 한 번은 트랙용으로 세팅된 미아타를 몰아본 적이 있는데 파워트레인 업그레이드는 없었지만 스프링으로 서스펜션만 낮춘 차량이었죠. 정말 엄청난 재미를 느꼈습니다. 코너를 돌 때마다 그 차를 몰아붙였고 제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앤디 버전이 나왔죠. 180마력의 2리터 자연흡기 엔진이었습니다. 엄청난 출력은 아니지만 3만 달러의 숏시프터가 달린 6단 수동 변속기가 있어 단연 기억에 남는 운전 경험입니다. 미아타와 예전 혼다 S2000 중 어떤 차가 더 출력이 높은지 논쟁이 있지만 이 차 역시 S2000만큼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은 변속거리와 빠른 변속, 충분하지 않은 엔진 출력으로 변속기 싱크로나이저가 망가질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재미있고 빠르고 공격적일 뿐만 아니라 신뢰성도 뛰어납니다. 마쓰다 미아타 앤디 버전은 정말 소유하기 쉬운 차입니다. 매주 주말마다 운전해도 되고 매일 출퇴근용으로 써도 되고 캘리포니아 해안선을 따라 신나게 달려도 됩니다. 원하는 대로 마음껏 즐기세요. 원한다면 겨울에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신뢰성이 높고 재미있고 빠르며 솔직히 말해서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또 하나 가장 기억에 남는 변속기 중 하나는 고성능이나 빠른 변속 때문이 아니라 내구성과 견고함, 그리고 이제는 수십만 마일을 달린 차량들 덕분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나이트쉐이드 토요타 사러너 SUV 리뷰도 했었습니다. 맞아요. 2023년까지도요. 그들은 이 훌륭한 구형 모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차량은 NA V6 엔진과 A750 5단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를 장착했지만 빠르거나 공격적이지 않았고 운전자의 의도를 읽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약간의 유도를 해줘야만 기어를 다운시프트하곤 했습니다. 신뢰성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덜컥거리거나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동작했을 뿐입니다.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점은 그 차량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러너는 매우 견고하게 느껴져 오프로드나 울퉁불퉁한 길도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변속기도 그에 맞게 동작합니다. 너무 공격적이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차량 전체의 성격과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러너뿐만 아니라 타코마 같은 다른 차량들도 훌륭한 오프로드 차량입니다. 그 변속기는 그런 차량들과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충격을 주지 않죠. 엄청난 감동을 주는 건 아니지만 매번 완벽하게 반응하는 모습에 감탄하게 됩니다. 내구성도 뛰어나고 사실상 영원히 쓸 수 있을 정도라서 거의 손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변속기는 제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신뢰성이 뛰어나고 나이트쉐이드 4 러너 리뷰 때도 감탄했습니다. 변속도 쉽고 제어감도 좋고 사용하기도 편리합니다. 심지어 유지비도 정말 최소 수준입니다. 4 러너에 들어가는 A750 토요타 변속기는 5단을 가진 변속기 중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냥 잘 작동합니다. 몇 년 전으로 돌아가 제너럴 모터스와 3단 자동 변속기 TH400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그리 전설적으로 들리진 않죠. 그런데 말이죠. 이 변속기는 GM, 올즈모빌, 뷰익 같은 다양한 고급 차량뿐만 아니라 페라리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맞아요. 페라리의 그랜드 투어링 차량 412는 실제로 제너럴 모터스 엔진을 탑재합니다. 로이스로이스
제규어 등 여러 제조사도 이 변속기를 채택했는데 내구성 뛰어나고 사용이 편리하며 고장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TH400은 종방향으로 장착되는 변속기로 부드러움이나 정교함보다는 강인함과 내구성에 더 초점을 맞춘 제품이었습니다. 이 변속기는 기존 변속기보다 훨씬 더 진보된 것으로 터보 하이드로매틱 모델에는 피치 스테이터가 적용되어 변속 특성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다 허울 좋은 말일 뿐이고 결국 이 TH400의 진짜 핵심은 내구성과 강인함이었습니다. 이 변속기의 장점은 최소 450파운드 피트의 토크를 견딜 수 있었고 후륜구동과 사륜구동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용도에 맞출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조사들도 이 변속기를 손에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변속기는 오늘날의 일부 듀얼 클러치 변속기처럼 마음을 읽는 능력은 없었지만 실제로 도로를 달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이 걱정해야 할 일 중 가장 사소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시절 GM 차량이나 페라리를 운전할 때 적어도 변속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만큼은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변속기 덕분에 특히 좋아하는 또 다른 차들은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DSG S트로닉 변속기를 쓴 모델들입니다. 본질적으로 듀얼 보그 오너 시스템이죠. 이 이야기는 2003년 아우디 TT 3.2L V6 엔진에 DSG가 장착되어 정말 훌륭했다고 합니다. 아우디는 이를 S트로닉이라 불렀죠. 하지만 폭스바겐은 그것을 DSG 변속기, 즉 다이렉트 시프트 기어박스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마크4 R32 골프를 출시했을 때였죠. 처음 폭스바겐에서 나왔을 땐 6단이었고 나중엔 7단 변속기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으로 진화했죠. 아우디 TT-RS와 RS3도 생각해보세요. VAG 그룹이 만든 정말 멋진 듀얼 클러치 변속기입니다. 제가 이 변속기의 초기 세대를 직접 운전해봤을 때 정말 얼마나 빠르고 부드럽고 신속한지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F1 같았어요. 저는 BMW E60 M5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변속기는 싱글 자동화 수동 변속기라서 느리고 울컥거립니다. 고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변속 반응이 여전히 S트로닉이나 DSG 같은 듀얼 클러치 변속기보다는 많이 느립니다. 이런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정말 혁신적이었죠. 변속 속도가 매우 빨라 놀랐고 생각보다 쉬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60M5의 싱글 변속기, 람보르기니 2기어, 페라리 초기 F1 변속기에서 있었던 충격이나 신뢰성 문제도 없었습니다.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잘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의 친구가 몇 년 전 이 차를 가졌었고 저도 지금 갖고 싶지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차는 페라리 디노 246GT입니다. 이 차는 엔초가 그의 아들을 위해 만든 진정한 기념작이었죠. 그리고 정말 훌륭한 변속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차는 당시 5단 수동 변속기로 많은 게이트식 시프터의 길을 열었습니다. 게이트식 시프터의 클릭 소리와 함께 2.4L V6 엔진 이 200마력 미만의 출력을 냈지만 빠른 차는 아니었고 0-60마일 가속도 약 7초로 당시엔 평범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론 부족하지만 이 차의 매력은 뒷부분에서 들리는 거친 사운드와 배기음이었습니다. 덕분에 정말 멋졌고 실제보다 3배는 더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게이트식 시프터의 클릭 소리와 합쳐지면 마치 신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게이트식 시프터로 기어를 넣을 때 천둥을 외치고 번개를 내붓는 듯한 느낌이었죠. 디노는 잊을 수 없는 자동차였고 변속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차의 가치는 변하지 않죠. 이제 그런 차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296 페라리, 또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듯이 디노를 많이 참고해서 만들어졌고 최신 세대의 V6 페라리로 훨씬 더 빠르지만 그 옛날 5단 디노에서 느낄 수 있는 몰입감은 여전히 따라올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은 제 움직임을 예측하는 듯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 전에 이미 다음을 생각하는 것 같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업시프트를 생각하는 순간 이미 변속이 되어 있을 정도로 빠르고 놀랍습니다. 이는 포르쉐의 7단 또는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PDK입니다. 이 변속기는 마칸 911 GT3 같은 차량에서 볼 수 있고 다른 많은 모델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세팅으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많은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저속에서 부분 가속 시 덜컥거리거나 울컥거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르쉐의 버전인 PDK는 저속, 중속, 그리고 페달을 바닥까지 밟는 고속에서도 상상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하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이 차들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르쉐에 대해 한 가지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은 성능을 완벽하게 조율했다는 점입니다. 수동 기어를 조작하든 PDK 기어 시프트 레버를 조작하든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차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포르쉐가 997 터보를 처음 출시했을 때
1세대는 예전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후에는 듀얼 클러치로 전환했습니다. 후속 세대에는 듀얼 클러치 변속기 PDK가 장착되어 이후 대부분 차량에 적용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며 이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페라리도 있고 맥라렌도 어느 정도 따라오지만 내구성, 속도, 그리고 실사용 면에서 포르쉐의 PDDA는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정말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진정한 자동차 애호가는 정체 구간에선 자동 변속의 편리함을, 한적한 도로에선 재미를 원할 텐데 이것이 최고의 타협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동 변속기는 한적한 도로에서는 정말 좋지만 로스앤젤레스의 정체 구간이나 마이애미 도심 같은 곳에서는 쉽지 않죠. 그렇게 재미있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습니다. 이 방식은 두세 개의 장점을 제공하며 포르쉐는 이를 완벽히 구현했습니다. 수동과 듀얼 클러치 모두 뛰어나고 최근에는 카이엔 등 여러 모델에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것들도 빠르고 좋지만 저는 듀얼 클러치를 더 선호합니다. 완전히 부드럽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고 그 능력이 있다는 점이죠. 토크 컨버터나 변속 시간은 잊으세요. 한 기어에 있을 때 이미 다음 기어가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어를 당기면 다음 기어가 준비되어 있고 두 세트의 기어 트레인이 있습니다. 다음 기어를 당길 때는 반대쪽 기어 트레인이 들어오면서 지연이 전혀 없죠. 정말 빠를 수 있는 만큼 빠릅니다. 너무 빨라 마음을 읽는 것 같아요. 인상 깊었던 변속기도 하나 더 있는데 제가 타던 제규어 F타입에는 ZF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정말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시장에 이보다 더 좋은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는 없습니다. 진짜로요. 누구든지 이걸로 도전해도 됩니다. 8단 자동 변속기인데 내 마음을 읽는 것 같고 정말 빠릅니다. 정말 빠르며 가장 느린 듀얼 클러치 변속기처럼 운전 습관에 즉각 적응합니다. 토크 컨버터의 내구성 덕분에 신뢰성도 유지되고 관리도 쉽습니다. 이 변속기는 대부분의 듀얼 클러치 변속기보다 작고 사용이 쉽고 빠르며 재미있습니다. 솔직히 이 변속기를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사실 BMW는 5시리즈 M카, 3시리즈, 4시리즈, 2시리즈 등 거의 모든 차량에 8단 ZF 자동 변속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저가형 차에 ASIN 변속기가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면 BMW 차량 대부분은 8단 ZF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파로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변속기는 인기가 많아 지프, 램, 최신 램트럭에도 ZF 8단 자동 변속기가 사용됩니다. 그만큼 우수한 변속기라는 의미죠. 모두가 원하고 빠르며 신뢰성도 높고 크기도 작아 쉐시 아래 잘 들어갑니다. 단점도 없고 정말 놀라운 변속기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바로 저 영상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분명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이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모든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곧 여러분 모두를 다시 뵙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